이어서 4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600에 400짜리 문서 만들어줘야죠. 컨트롤 N을 누르면 새롭게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와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적어주신 다음에 폭을 600에 400 입력해 주시고 아래쪽에 이거 흰색인 거 확인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문서가 만들어졌어요. 자, 조금만 크게 해보죠. 1번에 있는 배경 색상은 회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CCCCCC. 자, 배경 색깔에다가 CCCCCC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 누르면 회색으로 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위쪽에 편집에 아래쪽 7을 눌러서 이 부분을 배경으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설정한 배경 색깔로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로는 패턴을 만들 건데요. 이 손바닥 모양으로 이 안쪽에 조금 있다가 우리가 펜 도구를 사용해서 손을 그리고 그 안쪽에 이런 패턴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의 크기를 보면은 이 정도 크기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한 40? 네, 여기 한 칸이 50이니까 40 정도로 설정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설정을 해보고 추후에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죠. 일단 40짜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40에 이거 이제 패턴을 제작하는 그런 문서인 거죠. 여기다가 패턴을 제작할 때는 배경 내용을 일단 흰색이 아니라 투명으로 해주는 게 나중에 저장할 때 편해요. 왜냐면 배경 색깔이 혹시라도 끼게 되면은 그 배경 색깔까지 이제 같이 저장이 되니까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일단 핸드툴 H를 눌러서 이 핸드툴 있잖아요. 이걸로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요거 패턴을 손바닥 모양으로 이제 두 개를 제작해야겠죠? 위쪽에 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손이라고 적어볼게요. 하면은 이게 방향이 서로 왼쪽과 오른쪽 반대죠? 그러니까 일단 손이라고 적었을 때 왼쪽에 있는 거 요걸 눌러주시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면은 이 모양을 직접 그리면서 비율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러죠? Shift 눌러주면은 비율을 고정한 상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그려볼까요? 네, 이 정도 크기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7은 첫 번째 거 FFF 이건 흰색이죠? 왼쪽 위로 쭉 이거 살짝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흰색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가 6개인 거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왼쪽 끝으로 당겨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획은 없는 거죠. 첫 번째 왼쪽 방향의 손바닥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도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바깥쪽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만들고 두 번째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손바닥을 선택하고 똑같이 도구 상자에서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하는 거죠. 그려주면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나서 7은 이번에는 FF9999예요. FF9999 해주시면은 이 색깔로 잘 들어왔고 획은 없는 걸로. 자, 두 개의 손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크기 비슷하게 보이죠? 이 두 가지를 배치를 먼저 해볼게요. 여기가 빨간색이 약간 오른쪽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선택하시고 살짝 오른쪽으로 여기도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엄지손가락이 이 정도로 있으면 좋겠죠? 엔터. 자, 이 두 가지를 컨트롤 누르고 중복 선택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 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자유변형 툴인 상태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거든요. 위쪽에 이 중심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가운데 걸로 선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배치할 때 패턴 같은 거 만들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엔터. 그러면 양쪽에 아래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복제본들을 같이 놔주면은 이 네모난 모양 40에 40짜리로 만든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끊어지지 않고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J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은 이제 Shift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요. 조금 안 맞는 거는 아마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나머지 모두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은 복제본 만들어졌죠? 이때 컨트롤 T 눌러서
Shift 누르고 오른쪽으로 또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에다 맞춰주면 되겠죠. 정말 가운데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자, 요것과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가운데 쪽에 다 맞춰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손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거를 패턴으로 등록해야겠죠? 위쪽에 편집에 아래쪽에 패턴 정의를 눌러서 우리가 패턴 1이라고, 혹시 모르니까 뭐 손바닥 모양 이렇게 적어볼까요? 등록하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 파일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냥 아래쪽에 살짝 놔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만일의 사태라는 거는 너무 간격이 좁다거나 넓을 때, 혹은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클 때 다시 한번 수정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1급의 12, 자, 여기 보시면 1급의 12 JPG 이미지를 가져오래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주면은 문서가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미지 폴더 안에 1급의 12 요걸 선택해서 확인, 네, 열기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얘는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로 하드라이트라는 효과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되어 있네요. 또 이런, 이게 뭐죠? 이런 모양들이 오른쪽인데 왼쪽에 있는 걸로 봐서 이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반전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컨트롤과 Alt를 누른 상태로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600으로 줄여볼까요? 600. 그럼 400으로 자동으로 맞아 떨어지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V를 눌러서, 이건 잠깐만 닫아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1급의 12 이미지를 V를 눌러서 이동 도구로 그대로 가져올게요.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에 캔버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은 가운데로 정확하게 배치가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T 눌러서 자유변형 툴인 상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T.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가로로 뒤집기 누르니까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네, 엔터 눌러주시고요.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라는 거는 하드라이트, 여기에 하드라이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되네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남아있지 않게 엔터를 꼭 쳐주세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고 그라디언트 흐릿하게 만들어 볼게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자, 이쪽으로 흐릿하게 만들라는 것 같죠? 이렇게. 이거 지금 우리의 시작점이 위쪽에 보니까 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그 처음에 클릭하는 곳이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한 상태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대각선으로 흐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네,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다시 V를 눌러주시고 이 속성창도 닫아주겠습니다. 이것도 닫아주고요. 1급의 12였죠? 1에 12. 다음은 1-13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O 눌러서 1급의 13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 반전을 시키는 거겠죠? 이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무슨 효과들을 적용하고 가져올지 보겠습니다. 필터 효과예요. 자, 1급의 13 필터 효과로 드라이 브러쉬 위쪽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드라이 브러쉬, 자, 드라이 브러쉬 예술 효과, 드라이 브러쉬 여기 있죠? 요걸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컨트롤과 Alt 누르고 I 눌러서 이미지를 좀 조절해 볼게요. 600으로 해주시면 400 줄어들죠? 엔터. V 눌러서 요거를 그대로 또 가져오겠습니다. 가운데 배치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닫아줄게요. 요거를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은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보죠. 자, 이름 바꿔주고 1-13이라고 바꿔주고요.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자, G 눌러주시면 그라디언트 툴이에요. 요걸로 시작점이, 자,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요 위쪽에 여기가 시작점. 레이어 마스크에서 검정은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해주면은 안 보이게 되는 방향 반대로 돼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네, 완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1급의 14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O 눌러서 1급의 14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자, 이 이미지는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선택 도구로 가져와야겠죠? 개체 선택 도구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이 부분이 모두 선택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모르니까 빠른 선택 도구로 이 안쪽도 이 안쪽에 안 돼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가끔 이런 데도 살짝 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V를 눌러서 얘를 가져올게요. 컨트롤 T 눌러서 이미지를 좀 작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 여기에 병의 옆쪽에 위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요. 위치도 100 정도 선 맞죠? 자, 여기에 100 정도에 떨어진 데는 하나, 둘, 셋, 150 정도 선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보고 요쪽으로 살짝만 크게 해볼게요. 작게. 자,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엔터 쳐주시면은 완료가 됐죠? 살짝 옆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로. 그 다음에 얘는 1-14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자, 여기다가는 베벨 앤 임보스라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경사와 엠보스죠. 그 다음 드롭 섀도우라는 효과도 있네요. 드롭 섀도우도 같이 적용을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죠. 자, 다음은 1-15 이미지를 가져와서 필터 효과, 필름 그레인 적용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네요. 컨트롤 알파벳 O를 눌러서 1급의 15 이미지 가져오시고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인데 이것도 반전이네요. 일단은 선택을 먼저 해보죠. 개체 선택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선택이 올바로 됐죠? 자, 혹시 모르니까 똑같이 빠른 선택 도구로 살짝 안쪽도 같이 선택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 마스크 한번 씌워보죠. 이런 파란 부분 안 됐잖아요.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씌워주시면 제거가 됐는데 아래쪽에 통까지 배경이 제거가 됐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운 거잖아요. 브러쉬로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X를 눌러서 자, 이렇게 정경색과 배경색을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서 좀 크게 해주시고 칠해주시면 이 아래쪽의 통은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살짝 네, 됐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 얘를 그대로 V 눌러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 컨트롤 T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신 다음에 크기를 작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작게. 네, 요 정도 크기면 좋을 것 같죠? 요거는 요 정도 위치에 있나요? 요 통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요. 자, 얘 1-15 이미지였고요. 필름 그레인을 적용을 안 했었네요.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 다시 지워주시고 위쪽에 필터에 아래쪽에 필터 갤러리 가신 다음에 필름 그레인 예술 효과 쪽에 같이 있었어요. 필름 그레인 적용하고 확인. 자, 적용이 됐습니다. V 눌러서 이제 가져올게요. 이렇게 가져오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 툴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시고 크기 줄여줄게요. 이 정도 크기로 하면 될까요? 자, 이 통의 가운데 정도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니까 이 정도에 놓고 색깔 이 정도에다가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이 정도로 놓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제 완료가 됐죠? 1-15 다음은 레이어 스타일로 외부 광선을 적용하는 거죠. FX의 외부 광선 적용해 주시면은 잘 적용이 됐고요. 1-16도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알파벳 O 눌러서 1급의 16 이미지를 선택해서요. 열기 눌러주시고 색상 보정을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아래쪽에다가 배치하는 거네요. 자, 요거는 이 바깥쪽의 통만 빨간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요 안쪽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W 눌러서 W는 여기에요. 빠른 선택 도구로 그대로 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다 선택이 됐네요. 자, 이렇게 Alt 누르고 빼주시면 되고요. 빼줬고 가운데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빼주고 여기는 추가돼야 되는 데니까 브러쉬의 크기 대괄호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제 여기다가는 요 조절 레이어
동그란 반원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걸로 색조 채도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를 빨강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색조 채도 색상화를 눌러주시면 강제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됐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마스크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우리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요건 빨간색이 적용된 효과니까 브러쉬를 다시 선택해서 이런 부분들, 좀 미진한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를 흰색으로 칠해주면 이 효과가 계속 연속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브러쉬 선택해 볼게요. 자, 브러쉬 선택해서 브러쉬 크기 좀 작게 해서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칠만 해주면은 여기가 빨간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떨어졌죠? 여기도 아래쪽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그럼 빠져야 되는 부분들은 X를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서 이 부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여기도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만 선택이 돼서 가져와야 되니까 배경을 제거해야 되겠네요. 이 배경을 선택하시고 개체 선택 도구로 그대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 조금 안 된 부분들이 있죠? 빠른 선택 도구로 좀 더 크게 해서 여기까지 이 기기 자체가 다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빠져야 되는 부분 좀 가까이서 여러분들이 줌 툴을 너무 활용을 안 하시는데 줌 툴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해야 되지 실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좀 글자가 겹쳐 있으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저는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한번 씌워보죠. 이번엔 배경을 선택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면 자, 이 부분이 이제 남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현재 배경이 일반 레이어로 바뀐 거잖아요. 얘만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잘못 가져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마지막 적용한 이 효과들 있잖아요. 요 마지막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제일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컨트롤과 알트, 시프트 누른 상태로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모든 효과들이 적용이 된 상태로 위쪽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요걸 선택하고 V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닫아줄게요. 요거 이렇게 놓고 컨트롤 T 눌러서 뭐 요 정도로 놓고 조금 더 작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터. 위치는 20, 30 정도 되네요. 조금만 더 이쪽인가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색상 보정은 됐고 레이어 스타일로 베벨 인보스 이 입체만 좀 주면 될 것 같아요. 경사 인보스를 확인 눌러주시면 잘 적용이 됐습니다. 너무 삐뚤어져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다음은 그 외 출력 형태의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 해보겠습니다. 출력 형태. 첫 번째는 돋보기 모양, 두 번째는 요런 장식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쉐입 툴.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쉐입 툴이 아니라 이 쉐입 툴로 이 꽃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하고 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헷갈리지 않게 1-16이라고 마무리까지는 지어주시고요. 첫 번째, 창에서 모양 꺼내서 여기다가는 돋보기 잘 안 나오나요? 그럼 레거시 및 모양 및 기타에서 웹 이런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봐볼까요? 돋보기. 네, 여기 있죠? 요걸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면서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는 중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 획은 없는 거. 그 다음에 칠 색깔은 FFCCCC 해주시면은 이 색깔의 돋보기가 잘 됐고요. 현재 컨트롤 T 눌러서 자유변형 툴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다. 자, 크기는 80 정도 되니까 지금 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엔터 쳐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FX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 적용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장식을 그리는 거죠. 여기다가 배너, 이런 배너 같은데 배너는 장식 부분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장식이 아니라 배너. 배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배너. 네, 배너라고 검색하니까 나오죠? 두 번째, 요걸 선택해 보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그려주겠습니다. 조금 길다랗게 그려야 되잖아요. 100이 조금 넘어가게, 120 정도로 그리면 될 것 같죠? 요거는 한 30 정도. 이렇게 그리는데, 자, 요거는 Shift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비율을 유지할 게 아니라 일부러 늘릴 거니까. 그래서 한 120 정도? 요 정도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그렸고요. 요거 칠 색깔을 현재 따로 설정하라고 안 나오고 레이어 스타일로 색깔을 정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일단은 그대로 둡시다.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해줄게요. 3개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자, 세 번째 거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끝나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200선에다가 요 정도에다가 놓고, 시작점이 첫 번째 거 요거였죠. 요거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주시면은 이제 이 세 가지를 같이 배열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배치를 똑같이 균등 배치하게. 자, 이렇게 놔주시고 엔터 쳐주신 다음에 3개의 레이어를 Shift 누르고 동시에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3개 선택해 주시고요. V를 눌러주시면 현재 한영키가 눌려 있어서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 위쪽에 보이시죠? 혹은 아래쪽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때 한영키 눌러서 V를 눌러주시면 다시 이동 도구인 상태가 됐고, 이 모양은 잠깐만 아래쪽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이거를 이동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은 현재 선택된 레이어들을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맞춤과 분포도 있죠. 여기에 이 점 3개를 눌러서 분포를 균등하게 이렇게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맞춤 대상이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같은 간격으로 분포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요. 자, 완료가 됐으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요걸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할게요. FX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래서 두 가지 색상 요걸 선택해서 첫 번째 색상은 더블 클릭 99CCCC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흰색이네요. 이렇게 쭉 F가 6개인 거 확인하시고 확인. 다음은 스트로크 획을 눌러서 2픽셀로 정하는 거네요. 2픽셀. 그 다음 자, 요것도 두 가지 색상이죠. 그러면 요거를 그라디언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로. 자, 여기에 첫 번째 색상은 339999. 두 번째 색상은 CC99FF. 그 다음에 여기가 투명하면 안 되니까 이걸 선택해서 불투명도를 100으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확인 눌러줄게요. 그러면 현재 이런 모양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이 색상, 선 색상이 그냥 색상으로 두 가지네요. 요 하나의 색상이고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일반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획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요게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색상이다. 그런데 처음 색상은 339999였고요. 요거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이 픽셀에 이 색상으로 잘 들어온 거죠. 두 번째 색상은 이제 바꿀 건데 요거랑 똑같은 게 아래쪽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색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X 요거를 그대로 Alt키 누르고 두 가지에 일단 다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것만 색깔을 바꿔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거 이제 선택을 하시고 획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의 색상을 CC99FF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잘 만들어졌죠? 물론 요거 조금 더 얄싹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3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줄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세 번째 거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에 배치해 주시고 세 가지를 다시 선택, V 눌러서 이동 도구로 여기 있는 배치, 분포를 이렇게 다시 균등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조금 더 여유로워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것까지 완성이 됐고요. 세 번째 이제 툴 모양에서 꽃이라고 적어 볼게요. 검색을 해보니까 자,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요걸 선택해 주시고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여기다가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면서 Shift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칠 색깔을 CCC 요건 칠 색깔을 여기 있죠? CCCC33 여기에 CCCC33 해주시면은 이 색깔로 잘 들어왔어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을 바로 적용하네요. FX에 레이어 스타일 중에 내부 그림자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8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80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조금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것 같으니까 살짝 돌려줄게요. 그러면 완성이 됐죠? 엔터. V 눌러서 V 또 안 먹으면 한영키예요. 한영키 누르고 V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시고요. 이제 모양은 더 그릴 게 없죠? 네, 없으면 닫아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할 거, 마지막 그림은 여기 있는 손 그림이에요. 자, 손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뭐 크게 어려우실 건 없고요.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자, 펜 툴을 선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단 이게 색상인지 뭔지 좀 보죠. 세 가지 색상인데 이 안쪽에 있는 피부 색깔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펜 툴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먼저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500 정도 되는 지점이 시작점이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자,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로 살짝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자, 요건 7 말고요. 우리가 보이면서 눈으로 보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7 말고 7은 없는 거 획은 일단 검정으로 해서 3픽셀 정도로 해줄게요. 뭐 3, 4픽셀? 뭐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좀 더 잘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죠? 자, 첫 번째 점이 완성이 됐으면 Alt키를 누르고 한번 그냥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두 번째부터 그릴 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앵커 포인트를 Alt키 누르고 클릭해 줘야지 방향성을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조금 손을 통과하듯이 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살짝 둥글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조금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마지막 그린 거를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lt키 누르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만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다시 펜 툴로 와서 Alt키 누르고 클릭 됐죠? 여기가 아니네요. 이쪽으로 와야 되네요. 여기 엄지손가락 끝이 여기 걸려야 되니까 여기다가 놓고요. Alt키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각진 거는 조금 이따 수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시 Alt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클릭 해서 여기 연필을 조금 이렇게 쥐는 모양으로 엄지손가락이 되게끔 만들어 줄게요. 다음은 여기다가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주시면 라운드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클릭 Alt키 누르고 클릭하는 거예요. Alt키 누르기 전에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길이로 얼마나 구부러지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Alt키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 됐죠? 여기까지 클릭해 주시고요. Alt 누르고 클릭 다음 다시 여기다가 클릭한 상태로 살짝 라운드지게 만들어 주시고 클릭하고 여기다가도 클릭 Alt키 누르고 클릭 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클릭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면은 그리면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동이 됩니다. 자, Alt키 누르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클릭해서 살짝 너무 많이 된 것 같으면 살짝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런 뾰족한 거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나서 조금씩 수정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Alt키 누르고 클릭하시고 여기다가도 클릭 자,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는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그 다음 여기다가 클릭해서 해주시고, 손가락이니까 여기다가도 클릭해서 살짝 이렇게 놓고 Alt키 누르고 클릭. 자,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까지 된 거죠. 자, 다음 여기도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주시면 손가락 모양 얼추 나오죠. Alt키 누르고 클릭 가시고 다시 한번 클릭한 상태로 살짝 당겨주시고 클릭. 여기도 클릭하고 살짝 당겨주시고, 일단 좀 크게 만든 다음에 크기는 조절이 가능해요. Alt키 누르고 클릭 하고 여기다가 쭉 당겨주시고 클릭. 여기다가도 클릭해 주시고요. 손가락 모양처럼 일단은 만들어 주겠습니다. Alt키 누르고 클릭. 자, 이게 어느 정도 끝 점들은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선이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고 Alt키 누르고 클릭. 또 여기도 클릭하고 Alt키 누르고 클릭. 여기다가 클릭하고 살짝 당겨주시고, 새끼손가락이니까 살짝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쪽인가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 Alt키 누르고 클릭 하시고 이렇게 놓고, 자, 손 모양은 이 정도로 일단 패스를 닫아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상태에서 마지막 앵커 포인트를 가져다 대면은 펜 툴인 상태에서는 동그란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펜 툴을 닫겠다,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클릭해 주시면은 전체 손 모양이 나왔는데, 어이구, 위쪽이 너무 크게 나왔네요. 자, A를 눌러서 이제부터 수정을 조금 해볼게요. 직접 선택 도구로요. 일단 여기부터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부터 해볼까요?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로 위쪽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방향키로 그냥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도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도 선택해서. 너무 많이 된 것 같으면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동이 가능한 거죠. 여기도 이렇게 직접 선택 툴이기 때문에 특정 이 포인트, 앵커 포인트를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A 눌러서 여기 이제 뾰족한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점을 이 앵커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앵커 포인트를 선택을 하는 순간 이런 핸들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들은 펜 툴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은 기준점 변환도구라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 보시면 뾰족한 거를 클릭함과 동시에 살짝 둥글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둥글해졌죠? 여기도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이때는 A를 다시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로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점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우리가 직접 조절을 하면서 그렸던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양쪽이. 이때는 Alt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한쪽 방향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됐죠? 여기도 살짝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까요? 네. 뾰족하다 싶으면 여기 있는 기준점 변환 도구로 여기를 클릭하고 살짝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됐죠? 여기도 이렇게. 자, 둥글해졌어요. 아이고. 자, 여기도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가 있고요. A를 눌러서 다시 한번 점 부분들에 가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점 변환 도구로 특정 점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좀 둥근 모양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여기도 클릭해서 살짝 해주시면 되고, 한쪽만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Alt키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됐죠? A 눌러서 여기도 이렇게 놔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놔주시고, 자, 여기도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기준점 변환 도구로 이렇게 놔주시고, 뚱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요. 여기를 이제 이 크기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야 되잖아요. 이 손 모양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자, A를 눌러서 전체 점을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내려가죠. 자, 여기도 조금 더 아래쪽으로. 새끼손가락이 조금 이상한 것 같으니까 A를 눌러서
그 기준점 변환 도구로 여기도 살짝 둥글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굴곡이 없어서 딱딱 끊어지는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로 펜 툴을 다시 선택해 보시면요. 펜 도구 여기에 우리가 그렸던 패스 위에 커서를 가져가면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패스 위에 우리가 그렸던 그 패스 위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A를 눌러서 지금 그렸던 거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네, 조금 더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은 자, 이렇게 그렸던 거를 이제 패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손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접 선택 도구 부분에 보시면 패스 선택 도구라고 있어요. 요걸 선택해 볼게요. 요걸 선택해서 움직여 주시면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컨트롤 T를 눌러서 조금 작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유 변형 툴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엔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직접 선택 도구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런 부분들, 조금 마무리가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어야 된다. 아까는 둥글게 만들었지만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여러분들 펜 도구로 이 점을 클릭해서 일단은 앵커 포인트를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A를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면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여기도 기울기도 조절해보고 하면서 크기와 그런 각도, 기울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보이는 손 가락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있잖아요. 뾰족하게 나온 거. 요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A를 다시 한번 눌러서 요 점을 선택해 보시면 앵커 포인트. 요런 핸들을 이렇게 조금 가져가다 보면은 이 부분들이 네, 지금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도 안 없어진다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준점 변환 도구로 살짝 잡고 살짝 움직여 주시면은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서로 패스가 살짝 겹쳐 있거나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됐나요? 아, 여기가 너무 살이 없네요. 요거를 A를 눌러서 이 부분, 자, 여기를 이렇게, 자, 됐죠? 새끼손가락은 너무 날씬한 것 같아서 조금만, 아이고, 조금만 이동을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동을. 자, 이제 얼추 됐나요? 여기도 이렇게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펜 도구를 선택하시고 가져가면은 기존에 있는 패스 위에 없던 앵커 포인트는 플러스 버튼으로 나오는 거고 있던 거를 없앨 때는 그대로 가져가서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없어져요. 좀 더 부드럽게 치환이 됐죠? A 눌러서 이 아래쪽이 조금 더 이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됐죠? 자, 여기만 조금만 더 이렇게 놓고요. 다음은 이 패스를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 패스를 저장하라고 뭐 이름이 나온 건 아닌가요? 네, 따로 이름이 나오진 않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패스 눌러서 요거를 손 모양이라고 저장만 해봅시다. 손 모양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손 모양 패스가 완성이 됐고 레이어 가볼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이 색깔을 이제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색깔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모양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창에서 속성을 닫았었는데, 자, 속성 창이 있었잖아요. 요거일 때 아무 모양이 안 나오는데 요때는 P 펜 툴을 선택하고 모양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7 부분에다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모양을 패스로 바꿨다가 다시 한번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7 부분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볼게요. FFCC99 해주시면 첫 번째 색상 이렇게 나왔고, 자, 두 번째 색상은 33CCCC네요. 뭐 그라디언트인가요? 일단 획은 먼저 없애볼게요. 획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적용을 해볼게요. FX에 그림자 효과 이렇게 넣어서 확인 눌러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만들어졌고, 다음 여기 있는 두 가지 색상이 뭘까요? 두 가지 색상은 아마 뭐 그라디언트로 한번 먼저 적용을 해보죠. 7 눌러서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색상을, 자, 첫 번째 색상은 다시 한번 FFCC99로 해보고요. 다음 두 번째 색상은 33CCCC 해보고, 제가 지금 잘못 봤었네요. 이걸 색깔을 적용하고 나니까 알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립스틱도 그려야 되는 거네요. 자, 립스틱. 그러면 요 색상은 일단 7이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일반 색상이겠죠. 일반 색상. 요걸 눌러서 일반 색상인 처음에 했던 거 FFCC99로 해주시면 손 모양 색상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립스틱을 그려야 되겠죠. 립스틱과 여기 있는 보라색이 물방울이에요. 자, 요걸 그려보겠습니다. V를 눌러서 바깥쪽을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일단은 손을 만들었고, P 눌러서 펜툴로 여기 있는 립스틱, 자, 여기 쥐는 부분부터 만들어 보죠. 여기다가 클릭하고요. 여기 또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은 아래쪽에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클릭하고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되겠죠. A를 눌러서 요 점만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줄게요. 항상 패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 툴 다시 눌러서요. 얘는 모양 결합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선택한 거 모양 2였잖아요. 그리면서 봤던 거 모양 2 요거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레이어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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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또 마지막 여기도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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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올라가는 모양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모양 2라고 하는 애는 이제 립스틱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선택하고 위쪽에 7 부분을 여기서 색상을 33CCCC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색상이 잘 들어왔고 획은 없는 거죠? 이렇게 없는 걸로 처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 이 모양에다가도 똑같이 드롭 섀도우를 적용해 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얘를 제일 위쪽에 올려갖고 레이어 순서에 맞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서 맨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그렸던 거라도 A를 눌러서 직접 선택 도구로 자, 이렇게 그렸던 거를 수정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조금 더 붙여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한테도 이 그림자 효과는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Alt 키를 누르고 FX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똑같이 적용이 됐죠. 마지막 이런 물방울 같은 거, 이것도 P를 눌러서 이제 새롭게 패스 오퍼레이션을 눌러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끝에다가 대고 바로 그리기 전에 색깔부터 정하고 갈까요? CC66CC네요. 이 상태로 여길 클릭하고 클릭해서 또 여기도 살짝 클릭, Alt 키 누르고 클릭하고 쭉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물방울이 만들어졌죠? 너무 많이 갔네요. A를 눌러서 여기만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패스 선택 도구로 여기만 전체를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으면 7 부분을 선택해서 색깔을 이제 CC66CC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완료가 됐고 FX를 Alt 키 누르고 똑같이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효과가 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런 손 뚱뚱하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줘야 된다 하면은 모양을 선택하시고 A 눌러서 직접 선택 두고 하얀색 화살표예요. 이걸로 여기가 조금 너무 살이 없는 것 같다 하시면은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됐으면 이제 모든 효과들은 완료가 됐고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코리아 코스메틱 쇼라고 돼서 요거예요, 요거. 일단은 V 눌러서 요 속성창 닫아줄게요. 바깥쪽 클릭해서 T 눌러주신 다음에 요거는 타임스 뉴 로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타임스 뉴 로먼 볼드체네요. 볼드 선택해 주시고요. 36과 24포인트 36은 뭐 C, K, S 요거니까 그냥 일단 24로 정하고 난 다음에 한 글자씩만 고쳐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클릭해서 코리아 코스메틱 쇼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요 K 36 그 다음 C 36 S 요것도 36 해주시면은 잘 적용이 됐고요.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색상을 330066 해주시면은 색상 적용 완료.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서 획과 선 요걸 눌러주시고 이 픽셀에 CC 이 픽셀에 CC FF 눌러주시면 이 색깔로 바깥에 테두리가 잘 완성이 됐습니다. 또 구부려야겠죠? 자, 여기 있는 수평 문자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텍스트 뒤틀기 메뉴로 요거를 깃발 같은 걸로 반대쪽이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얘 위치는 300이 조금 안 되는 지점에 여기에 위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70 정도 요 정도에 위치하면 될까요? 네,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엔터. 해놓고 보니까 이 손이 아직도 좀 너무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뚱뚱하기도 하고 너무 길죠, 지금 비정상적으로. 자, A를 눌러서 모양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손 모양을 선택하시고 여기를 좀 더 내려줄게요. 이 세 손가락을 조금 더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새끼손가락도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고 이것도 약간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나요? 여기 전체적으로 조금만 내려봅시다. 됐죠? 이제 자, 이렇게 됐으면 패턴도 넣었어야 되네요. 자, 이 모양 1을 컨트롤 J를 눌러서요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 효과들은 없는 걸로 할게요. 효과는 없애주시고 여기다가 패턴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얘한테 아까 전에 우리 펜 툴일 때 위쪽에 7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이 7을 선택해서 패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른 다음에 패턴 중에서 우리 만들었던 거 여기 만들었던 거는 이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이걸 눌러서 손바닥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은 잘 적용이 된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촘촘하게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좀 더 촘촘하게라는 거는 자, 여기 아까 그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크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크기를 조금 더 이 중간에 공간이 안 보이게끔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 그렸던 거 여기 있는 거 잠깐 지워주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컨트롤 T 눌러서 Alt 키 누르고 조금 더 크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Alt 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복제를 이렇게 해줄게요. 컨트롤 T 눌러서 가운데 쪽에 배치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Alt 키 누르고 아래쪽에 배치를 해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촘촘해질 거예요.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편집에 패턴 정의를 통해서 패턴 1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2라고 한번 해보죠. 2라고 하고 확인.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원래 파일로 가서 모양 1 복사로 되어 있는 거를 펜 툴을 다시 선택해 주시면은 이 부분들이 다시 나옵니다. 7을 눌러서 두 번째 만든 요걸로 선택해 주시니까 조금 더 촘촘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크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30으로도 해보시고 25로도 해보시고 해가지고 최적의 결과물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있는 중간에 요 간격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위쪽에 뷰티 온라인 전시회라는 거, 또 여기 요 글자를 적어야 되겠죠? 일단 V를 눌러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바깥쪽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T를 눌러서 요거는 굴림체네요. 굴림체고, 그 다음 뭐 볼드체나 이런 건 아니니까 굴림체, 굴림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45포인트 45 엔터. 그 다음 나머지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네요. 뷰티 온라인 전시회 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한글일 때 가끔 띄어쓰기가 잘 안되거든요. 반드시 확인하고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쓰는 중이라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자유변형 툴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쓰는 중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일단 확인 눌러줄게요. 얘한테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적용해 줄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세 가지 색상을 넣는 거네요. 자, 여기에 가운데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3300 FF 넣어주셨고, 두 번째는 3333 339966, 세 번째는 FF6600. 세 가지 색상을 잘 넣습니다. 그런데 넣었을 때, 자, 왼쪽이 보라 색깔이 가야 되잖아요. 각도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보시면, 자, 반대쪽이 파란 색깔에서 점점 초록색 갔다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초록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자, 여기에 색깔을 눌러서 초록색을 요 정도를 이렇게 조금 더 넓게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여긴 너무 많은 것 같고,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 슬라이더를 조금씩 조절을 해보시면은 요 부분들을 조금 더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자, 비율도 좀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획을 다시 눌러서 획은 3픽셀에 흰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흰색. 자, 됐죠? 확인 눌러주시고 텍스트 뒤틀기 눌러서, 자, 요거는 물고기 뭐 그런 것 같은데, 물고기인가? 네, 물고기죠. 정도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이 정도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요 위쪽에다가 배치해주면 돼요. 자, 뷰가 시작되는 데가 150선 요 정도에다가 놓고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엔터. 자, 코리아 코스메틱 요것도 조금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놔주고요. 요거가 온라인 쪽에 있어야 되네요. 뷰티 온라인 요게 약간 요 정도에 위치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참가 신청 바로 가기 이 부분이죠. V 눌러서 바깥쪽 클릭해서 아무것도 레이어 선택이 안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참가 신청 바로 가기 T 눌러서 문자 도구로 궁서체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궁서 엔터. 그 다음 18포인트 참가 신청 바로 가기 이 위쪽이죠.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면은 참가 신청 바로 가기. 자, 지금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여기다가 배치해 주겠습니다. 엔터. 자, 얘한테는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 획을 주는 거네요. 2픽셀의 흰색, 2픽셀의 흰색. 자, 됐죠?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배치만 다시 해주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V 눌러서, 자, V 안 먹을 때는 한영키 V 눌러서 바깥쪽 선택해 주시고요. 바깥쪽 선택할 때 이 창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바깥쪽 선택해 주시고 T 다시 눌러서 얘는 도둠체네요. 도둠체로 18포인트 똑같으니까 됐고, 요 행사개요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것 같아요. 클릭해서 행사개요 컨트롤 엔터 눌러주시고 이 색깔을 흰색으로 해야 되네요. 여기 보시면 흰색으로 하라고 나오잖아요. 자, 흰색으로 적용을 했고, 그 다음 얘한테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 획을 주는데 이 픽셀에 99 FFFF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잘 적용이 됐고요. 뭐 이상한데? 아, 검정으로 되어 있네요. FFFF가 아니라 0000이네요. 잠깐 잘못 봤어요. 000000 해주시면은 검정 색깔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다음 컨트롤 J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놔주시고, 똑같이 컨트롤 J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V 눌러서 이동 도구인 상태로 Alt와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줘도 되고요. 두 번째 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주요 행사라고 적어주고, 세 번째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참가업체라고 적어주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똑같지만 가운데 있는 이 주요 행사는 획의 색깔이 아마 CC99FF예요. 요거예요. CC99FF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잘못되거나 한 데 있는지 볼게요. 자, A 눌러서 이 손 모양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씩 더 수정을 해 보시고요. 나머지는 네, 올바로 잘 됐나요? 자, 효과 혹시 적용 안 된 거 있는지, 이런 꽃 같은 것도 내부 그림자 조금 더 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꽃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부 그림자를 조금 더 진하게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 거리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주면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도 바꿔보시고. 자, 완료가 됐으면 파일의 아래쪽에 내보내기 눌러서 웹용으로 저장, 위쪽에 JPG 파일로 이렇게 JPG 고로 품질 최대로 해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신 다음에 수험번호 성명 4번인 거 확인, 저장 됐고, 자, 우리 뭐 안내선 같은 거 그린 거 있나요? 안내선은 없으니까 없고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와 성명 4번 PSD인 거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1급의 17을 제가 이미지를 안 했었네요. 여기 있는 립스틱이에요. 요거를 또 같이 해볼게요. 파일에서 열기 눌러서 1급의 17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 파일에 1급의 17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선택 영역을 지정하면 되겠죠. 개체 선택 도구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립스틱이 다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잘 됐죠? 지금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한번 씌워주시고, 그 전에 여기 있는 건 좀 빼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빠른 선택 도구로 Alt키 누르고 이 부분 빼겠습니다. 여기만 추가가 되게 이렇게요.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죠? 혹시 뭐 빠져야 되는 부분, 추가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됐으면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이 립스틱을 V를 눌러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줄여주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여기다가 해야 되는데,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세로로 뒤집기 눌러주시고, 자,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엔터. 자, 지금 이 파일을 저장해 줘야겠죠? 다시 한번 파일에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눌러서 저장 눌러주시고, 이거 4번 아까 전에 했던 거 대체하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도 줄여줘야 되잖아요. 컨트롤과 알트 누르고 알파벳 I를 눌러서 60으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자동으로 줄어들었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파일에서 아래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4번 요거인 거 확인하시고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끝난 거죠. 끝까지 여러분들 빠지는 부분 없이 잘 검토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23년 1월 A 유형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